법원이 지난 7일에 다시 내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색영장, 그러니까 2차 체포영장, 그다음에 수색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석동 변호사가 오늘 이 영장의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는데요. 먼저 이번 영장에는요, 1차 수색 체포영장이 기재가 됐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 판사가 그 영장에 자신이 썼다고 하죠. 형소법 제110조, 형사소송법을 말하는 겁니다. 형소법 제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군사,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거를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적시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번 2차 체포 수색 영장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실은 결국 사전 승인 없이 관제에 진입한 공조본에, 그러니까 수사 인력, 체포 인력에 대해서 향후에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관련한 논쟁거리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장 청구인은 윤 대통령 사건의 주임 검사인 공수처 수사 4부 차정현 부장검사였고요. 윤 대통령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영장에는 이 윤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를 했으며 국회를 봉쇄했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 여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이 적시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또 영장에서 이 피의자가 소재할 이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과학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 수색 필요 사유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서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현재 또 이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1차 영장과의 주된 차이는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이 문구가 사라진 부분입니다. 해당 조항들은 군사,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차 체포영장의 이 조항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담겼기 때문에 판사가 입법까지 하냐 이런 취지의 월권 또는 불법 논란이 여권 등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영장에는 이 조항이 빠진 건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번 공수처 영장에는 형소법 제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과정을 철저히 체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형소법 제110조가 적용될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들어가는 건 적법하지 않다고 공식 답변했다는 점을 들면서 위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인데요. 따라서 해당 문구가 2차 체포영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영장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요. 2차 체포영장, 지금 이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집행하는 데 근거로 제시됐던 그 2차 체포영장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수색영장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저를 수색하도록 하는 허용하는 그런 영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빠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이게 결국은 1차 영장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법원 스스로가 인정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 1차 집행 당시에 그런 위법한 영장에 의해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제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는데 결국은 그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 내로 들어온 그런 경찰, 공수처 인력에 대해서
나중에 체증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형사소송법 제110조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없으면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이 그 물건을 수색하러 들어가는 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구속하거나 체포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적용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견해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무슨 판례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게 판례가 아니고 이제 그때 네. 법원 행정처장이 네. 나와서 설명하는 거는 네. 형법 주석서에 보면은 네네. 이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수색하기 위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110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취지로 네네. 그게 이제 주석서에 그렇게 돼 있고 주류 견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항은 그 과거의 어떤 일본 형법, 구형법상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신형법 하고 구형법이 다른데 그 조항이 빠진 신형법에 따른 어떤 주석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네. 일본의 견해에 따른 것인데 네. 문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111조하고 좀 대조가 됩니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그러한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조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람을 수색하러 들어갈 때에도 110조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이것이 이제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한 조항인데 이것들이 이게 이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그대로 준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이게 입법 취지를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아무나 들어가서 이렇게 영장을 이렇게 집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네. 그 구조 자체가 네네. 그 군사상 비밀이라서 안보에 위해가 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수색하러 들어갈 때도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런 개인적인 그 견해에 따르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이제 관저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